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랜만에 리터치 폼이 영상인데 또 새롭게 말씀드릴 소식이랑 리뷰해드릴 기능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리터치 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커다란 것은 이 아람스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별도의 에디터가 생겼다는 것인데, 여기 아람스에서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여러가지 힐이라든지 매티파이어 같은 기존 리터치 폼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보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Efficient Batch Photo Processing이라고 그 사진을 배치별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컬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셀렉, 사진을 골라내는 것도 셀렉하는 것도 조금 더 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 이런 아람스에서 보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워크플로우를 편하게 해준다. 또 가장 재밌는 기능이 요거 컬링. 근데 아직은 알파 버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람인 것만 보여줘라, 얼굴이 있는 것만 보여줘라, 플레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이 단순한 배경만 보여줘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을 준 다음에 사진을 거기에 맞게 딱딱 골라내서 나중에 셀렉을 편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다만 아직은 이제 알파 버전이라서 완벽하진 않은데, 요 아람스는 제가 아직 사용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더 진득하게 사용해 보고 나서 또 추가로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토샵 패널을 통해서 클라우드 리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사실 기존의 리터치 폼에는 여기 있는 많은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인들을 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단가도 꽤 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독형으로 여기 보시면은 20 리터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리터치 권한을 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들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방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 있는 개별적인 거 다 별도로 내가 구입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구독형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기존에 제가 이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워낙 고가니까 선뜻 구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지금 20장까지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한번 맛보기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내가 실제로 한번 써보고 나서 여기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각각의 플러그인들 내가 구매를 할지 말지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게 요금제가 홈페이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클라우드 리터치 팩이라고 사진 하나 보정하는데 크레딧 하나가 소모가 되고요. 지금은 20장을 보정할 수 있는 크레딧 20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요거 받아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플러그인을 한번 공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전체 20장을. 그리고 100장은 16불, 15장을 4불,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크레딧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구독이라고 이거를 이제 베이직, 프로,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구독형으로 즐기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이게 보시면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프로도 500장, 베이직은 200장, 비즈니스는 1500장, 이런 식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다 채우면 또 구매를 해야지만 사진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구독인데 실제로는 월 정액으로 결제되는 거를 계약을 하면은 대량의 크레딧을 조금 더 싸게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 이런 구독형 싫어하시니까 플러그인 예전처럼 정액으로 구입해서 무제한으로 추가적인 과금 없이 이용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해요. 20장 무료로 받아서 마음에 들면 구독형 말고 정액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여전히 제 제휴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크레딧 구매도 제 제휴 링크를 통하시면은 역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다음은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플러그인 조합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2가지 플러그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리터치 폼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4가지 조합이 인물 보정 시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먼저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힐부터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힐은 이제 피부에 있는 잡티나 점 같은 거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톤을 잡아주느라 닷잼번. 사실 이걸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플러그인을 작동시킨다기보다는 패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액션을 만들어서 이제 한 방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보여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매티파이어를 한번 먹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진도 지금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일부 피부톤이 약간씩 번들거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을 하고, 다만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 화장도 상당히 매트하게 이미 돼 있어서 하고 나서도
해봐도 별 효과를 못 느끼긴 하는데 일단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핵심이죠. 포트레이트 볼륨. 사실 아까 두 번째로 적용했던 다찌앤본 같은 경우에 너무 이거를 플랫하게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좀 밋밋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동양인을 상대로 할 때는 이게 블렌드 100으로 하면은 약간 좀 센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이거 보여드릴 때는 이제 서양인의 얼굴로 보여드렸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 조금 강하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서 블렌드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적용을 한 다음에 아까 레이어를 따로 복사를 떠났잖아요.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전체적인 농도를 결정합니다. 전 대략 한 60 정도 주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고 이게 적용한 거, 이게 원본이고 이게 적용한 거,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면서도 피부 잡티도 다 잡고 톤도 잡고 그러면서 인물의 입체감도 살릴 수 있는 조합이라고 판단하고 지금도 이건 아주 강추합니다.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요즘에 패널을 많이 쓰니까 힐이라든지 매티파이어, 다찌앤본, 포트레이트 볼륨 네 가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하고자 그 기능들을 하나씩 필터를 실행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패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액션을 만들어서 배치를 돌릴 수도 있고 편하게 여러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 패널을 사용할 때는 우측에 각각의 기능별로 레이어가 하나씩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 정도로 확대를 하고 패널은 끌게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뭐 보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본으로 들어가면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보정된 거, 이게 원본이고 보정된 거, 많은 변화가 있죠. 리터치 폼에는 굉장히 좀 잔잔하게 들어가서 어떨 때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긴 한데 기능들을 여러 개를 쓰다 보면은 이 효과들이 중첩이 되면서 보정이 이 정도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레이트 볼륨은 동양인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안 쓰고 대략 한 60 정도, 그리고 매티파이어도 지금 이때는 지금 자연광을 받고 있는 때라서 인공광이라면은 100을 다 쓰는 경우 많은데 자연광에서는 100을 다 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뭐 60 정도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원본으로 돌아가 봤을 때 여기에서 힐을 적용하면은 얼굴에 있는 점이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매티파이어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쪽에 반들반들 좀 이렇게 좀 거슬리죠. 이런 피부에 이 좀 번들거림을 많이 좀 무마를 시켜주고요. 이걸 100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게 들어가는데 뭐 이것도 취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전 자연광에서 이걸 완전히 제거하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광에서 한 60 정도, 그 다음에 다찌앤본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톤을 좀 정갈하게 약간 울퉁불퉁한 것들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트레이트 볼륨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자칫 너무 플랫해질 수 있는 입체감을 살려주는 형태로 보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전, 보정 후. 근데 이 정도 보정은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손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패널이나 액션을 통해서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조합은 아직도 정말 잘 쓰고 있고 강추하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리뷰를 해드릴 거는 스킨톤인데요. 일단은 요거는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면 돼요. 스킨톤 해볼게요. 지금 이 사진 뭐 나름 제가 보정을 열심히 한 사진인데 요 스킨톤 기능을 쓰면은 아주 손쉽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늘에 있는 데다가 주변에 나뭇잎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부에 이 그린 쪽으로 약간 컬러 캐스트가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피부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볼 부분은 좀 피부색이 제대로 구현이 됐는데 아닌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는, 이 특히나 눈썹 같은 데 보면은 여기가 톤이 좀 초록색으로 푸르딩딩하게 촬영이 됐는데 이런 거를 피부색 쪽으로 되돌려주는, 근데 이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피부에 있는 톤에 있는 색깔을 살려서 그것과 유사하게 끌어당겨 가지고 색을 입혀주는 형태로 작동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거 좋은 점이 이게 그 얼굴만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킨톤이니까 여기 다리 같은 부분 보시면은 지금 다리가 약간 회색으로 촬영이 됐어요. 이렇게 봐서 느낌이 잘 들지 않는데 플러그인이 적용된 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본을 보시면
아, 지금 이게 그린 캐스트가 끼면서 약간 회색으로 촬영이 됐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적용이 된 거고, 적용이 안 된 거, 적용이 된 거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나머지 팔, 다리나 다른 곳에 있는 스킨들도 일괄적으로 다 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피부색 요거 약간 빗나간 것들, 사실 요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정하려고 할 때 꽤나 번거롭거든요. 색상 필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스포이드 찍어가면서 이제 브러쉬질을 해야 돼가지고 꽤나 귀찮은데, 그거를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다음 예제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나무 그늘에서 촬영이 됐기 때문에 피부톤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시나 리터치 포미에서 스킨톤을 기능을 켜주시면은 요것도 꽤나 깔끔하게 잡혀요. 참고로 지금 요거는 제가 빨리 돌리기를 하지 않고 속도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뭐 대략 요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사진도 보면은 이게 적용하기 전, 후, 전, 후. 이런 눈썹 위, 이마 같은 부분이나 여기 눈동자 아래에 이쪽에 볼 부분에서 다소 색상이 좀 회색으로 선명하지 못하게 피부톤이 설명된 것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선명하게 피부톤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답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그 색을 입힌다기보다는 이 인물에서 이제 피부색이 가장 잘 구현된 곳의 색을 끌고 와서 입혀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인물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잘 되느냐, 그것도 좀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사진이 요 스킨톤 보여드리기 아주 좋은 예제 사진인데, 일단은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피부 톤이 좀 고르지 않게 촬영이 되었죠. 그리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하도 뛰어다니다가 이게 볼 같은 데가 조금 빨개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킨톤을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는데, 일단 사람이 두 명이니까 두 명을 다 잘 인식하느냐,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사진이 바뀔 것이냐,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사진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Show Changes, 이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들내미 얼굴에도 적용이 되었고 와이프 얼굴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손이나 이런 반사광 부분, 이렇게 반사광 부분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전, 후, 전, 후. 이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이제 우리 와이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을 보면은 상당히 보라색으로 촬영이 됐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후를 보면은 이렇게 피부톤이 잡히고, 아들내미 얼굴에서도 이 붉게 상기된 게 완벽하게 제거되진 않지만 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상당히 좀 정갈하게 잘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쪽에 전 사진을 보면은 이 그린 쪽으로 컬러 캐스트 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가 잔디밭이니까 잔디밭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이렇게 살색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컬러 캐스트도 상당히 매끄럽게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런 컬러 캐스트가 문제가 되는 게, 라운딩 다니면 여기가 밑에가 다 잔디밭이잖아요. 여기서 피부가 묘하게 그 그린 쪽으로 컬러 캐스트 되는 거 잡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데, 물론 이제 이 스킨톤이 컬러 캐스트를 다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진이 적용이 됩니다. 스킨톤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둘인데 잘 인식이 되느냐가 하나가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제 적용됐을 때 그때 매력적으로 적용이 되느냐가 포인트이겠죠. 기다리시면은 이것도 적용이 되고, 역시나 Show Changes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얼굴에도 적용이 돼 있고, 와이프 얼굴에도 적용이 돼 있고, 와이프 다리에도 적용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이 두 명 있어도 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가서 이게 전, 후, 전, 후인데, 보시면은 특히나 제 얼굴이 드라마틱한데 여기 볼 같은 데가 좀 보라색으로 떴죠. 그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이게 지금 그늘에 있기 때문에 제 모자도 쓰고 있고, 이 반사광이 좀 별로 이렇게 예쁘지 않게 잡혔는데, 그런 튀는 색들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와이프 다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전이고, 이런 종아리 부분, 이런 무릎 아래 부분이 회색으로 좀 촬영이 됐는데, 그런 거를 살색으로 스킨톤으로 쫙 잡아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손도 보면은 이게 전, 후 역시나 이렇게 좀 보라색으로 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색으로 좀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뭐 얼굴이나 이런 거 한다고 쳐도 이 손, 무릎이나 뭐 다리 뭐 이런 거 일일이 쫓아가면서 그 색상 필터를 뭐 씌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단은 원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 레이어 복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색상으로 이제 레이어를 성격을 블렌딩 모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를 찍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브러쉬로 대략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쵸? 여기도 가서 여기를 찍은 다음에 이걸 쓱쓱쓱쓱 밀면은 좀 너무 대충 하고 있긴 한데, 대충 이렇게 하면은 너무 대충했다. 이건 아닌데, 아무튼 막 이렇게 불투명도 조정해가지고, 이것도 가서 보면은 여기 다리에서 괜찮은 컬러색을 찾아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얼굴뿐만 아니라 다리, 손발 이거를 일일이 다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AI를 적용해서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피부가 있는 쪽을 찾아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인 크롭인데, 크롭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인데, 이거 그냥 보시면 되게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 좌측에 보시면은 파란색 불이 켜 있는 게 있고 초록색 불이 켜 있는 게 있는데, 이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대상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초록색 불은 지금 이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 지금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 나머지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3쿼터, 하프바디, 레그, 페이스리스 풀, 그러니까 얼굴을 제외한 전신, 페이스리스 바디, 페이스리스 톱, 어퍼바디, 페이스 앤 숄더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여권 사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사진은 지금 여권 사진 촬영하기 위해 촬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삐딱하니까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풀바디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서는 사진의 레이쇼, 그러니까 비율을 정할 수가 있는데 1:2라든지 아니면 뭐 9:16이라든지 뭐 2: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로 가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오토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활성화를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쭉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내가 활성화 시켜 놓은 것들 중에서 AI가 판단할 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선택을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한번 잘라봐라 라는 식으로 돼요. 그럼 제가 풀바디부터 패스포트까지 다 켜놨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이 사진은 전신 사진이고 내가 설정한 비율이 2:3이라면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라고 자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풀바디를 끄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머지 활성화된 것 중에서 기계가 알아서 찾아가요. 예를 들어 이걸 끄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페이스리스 풀이 가장 적당하게 된 거죠. 근데 난 이거 원치 않잖아. 그래서 이 사진에 어울리지 않는 거, 패스포트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페이스리스 세 가지는 다 선택을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풀바디를 지우면은 그때는 3쿼터로 가요. 대충 이런 식으로 느낌 오시죠? 요거를 키면은 풀바디로 오고, 요거를 끄면은 3쿼터로 가고, 여기 오토 모드에서는 이거 클릭해서 선택은 안 돼요. 여기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매뉴얼 모드로 가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풀바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크롭이 되죠. 다만 지금 이 사진은 흰 배경에 인물이 서 있는 거니까 좀 배경이 복잡한 경우엔 잘 될까?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잘 됩니다. 크롭으로 가서 보시면 역시나 모두 다 파란불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풀바디, 3쿼터, 하프, 레그 다 잘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 뭐 하프바디 선택을 했는데 좀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너무 좁은 것 같다, 살짝만 더 넓게 잘라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여기 익스텐드를 조정해서 얼마든지 넓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잡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웬만해서는 요 AI가 자동으로 딱 균형을 맞춰주는데 가끔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걸 꺼놓는 편인데, 오토 스트레이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그 회전을 시켜주는 걸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켜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켜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회전이 되잖아요. 살짝 회전이 되면서 인물이 똑바로 촬영이 되는 각도예요 라고 선택해 주는데, 문제 이제 이렇게 되면 인물은 똑바로 서지만 배경에 있는 나무가 높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를 그냥 꺼놓는 편이에요. 대상 피사체랑 배경이 반드시 똑바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저는 꺼놓고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것도 풀바디로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사진 같은 경우 이거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여권 사진 규정보다는 좀 더 넓게 촬영이 됐잖아요. 이런 것도 자르는 게 가능한데, 크롭으로 가셔가지고 위에 있는 패스포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크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만큼은 요거 수평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촬영이 잘 됐기 때문에 요 패스포트를 했을 때 특별히 사진을 회전시키지 않는데, 뭐 살짝 인물이 고개가 삐뚤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적용하셔가지고 수평 수직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어플라이 해볼게요. 깔끔하게 됐죠? 이거 사실 제가 셀프로 촬영한 건데 이거 그대로 여권 사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칠까 하는데요. AI를 통해 보정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많은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좀 별로다 싶어서 소개를 못하는 것도 꽤 있어요. 저도 좀 써보고 제 마음에 들어야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리터치 포미는 제가 정말 실제 사용자로서 추천할 수 있다고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애당초 이게 제가 적당히 귀찮아가지고 와이프 사진 리키파이만 하고 리터치 폼이 안 돌리면은 나중에 와이프가 좀 보정이 좀 이상한데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장점이, 첫 번째가 아람스라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포토샵 플러그인 기반이라 우리가 기존 워크플로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장점이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에 존재하는 액션과 배치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대량의 사진을 원클릭으로 보정을 시키고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커다란 장점입니다. 요번 일전에 제가 자세하게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조합을 해가지고 액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하나의 폴더에 놓고 배치를 돌리면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을 한 번에 다 보정해 주니까 정말 편해요. 세 번째로 정액으로 구입하면은 이후에는 별도 추가 요금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역시 우리한테는 큰 장점이겠죠. 사실 바뀐 정책 덕분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구입하시거나 구독형에 가입하실 때마다 저에게도 이제 일정 금액 리워딩이 있는데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구독형이 좋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리워딩이 구독형이 압도적으로 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독형을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저라면 그냥 정액으로 사겠어요. 우리 그 구독형 싫어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리터치 포미 측에서 싫어하려나. 아무튼 다만 이제 맛보기로 20개 크레딧 공짜로 주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그건 땡큐. 아무튼 이상 마치도록 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리터치 폼이 구입하시거나 구독형 과금으로 가입을 하실 때 저의 제휴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제휴 링크는 이 하단에 있는 상세 설명에 올려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일정 금액 리오딩이 되어서 유튜브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올 한 해에는 우리나라도 좀 더 안정화되고 환율도 진정되고 경기도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